이코노미스트지에서 블록체인을 소개하면서 The Trust Machine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뢰의 기계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뭐 블록체인이 소프트웨어니까 저는 그래서 신뢰를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신뢰를 만들어준다는 그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이렇게 해석할 때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엔지니어링, 기술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류 역사를 또 한쪽 축으로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끊임없는 어떤 기술 혁신의 어떤 흐름? 뭐 이렇게도 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뭐 1차 산업혁명, 2차, 3차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어떤 혁신적 기술이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어떤 이 경제 구조도 바뀌고 그러면서 또 문화도 바뀌고 뭐 이런 그런 어떤 흐름으로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70년대에 들어와서 그러면은 우리 인류에 굉장히 임팩트를 끼친 그런 기술적 사건을 들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퍼스널 컴퓨터의 등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이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시대를 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들의 그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많은 컴퓨터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들이 축적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슈는 뭐냐면은 쌓여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교환하느냐가 굉장히 큰 이슈였었어요. 이 문제를 한 방에 해결시키는 사건이라 합니다. 바로 여러분 WWW, 월드 와이드 웹, 거미줄처럼 그냥 엮어버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사건. 이 인터넷이 유발시키는 그 산업은 그 규모가 엄청난 거예요. 사실 네이버도 그렇죠. 소위 말해서 그 팡 기업이라는 이런 기업들이 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좀 만들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슈는 뭐냐면은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뭐 사진이다, 파일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인터넷상에서 쉽게 막 주고받아요. 그죠? 그런데 밸류가 있는 거, 가치가 있는 거. 예를 들면 쉽게 해서 돈. 이런 거는 서로 쉽게 주고받기가 여전히 깨림직하죠. 그런데 지금 많은 학자들이 바로 인터넷상에서의 이 신뢰의 문제를 이 블록체인이 해결시켜 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돈, 중요한 계약서, 중요한 데이터 이런 것들도 직접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제3의 기관 없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인터넷이 된다 그래서 인터넷 오브 밸류의 시대를 연다 그럽니다. 가치의 인터넷 시대를 바로 블록체인이 열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최소한 저라든지 뭐 이런 이 블록체인의 기술에 대해서 좀 이 선호하는 학자들은 제2의 인터넷 시대를 여는 기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뭐 기술이 뭔데 신뢰를 만들어 주느냐? 예를 들면 이제 조기 축구라고 한 30명 정도 이제 회원들이 모이잖아요. 그 활동이 잘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총무 딱 뽑잖아요. 총무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장부를 꼼꼼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총무를 중심으로 해서 총무를 신뢰하고 그 회의가 이제 운영되는 거예요. 이 우리의 현재 금융 시스템도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은행이 하는 일은 사실 장부를 잘 관리하는 일입니다. 누구도 유변자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중앙에 이렇게 시스템을 갖다 놓고 말이죠. 뭐 철두철미하게 기술적으로도 다 보호 장치를 하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기술이 가능해서 이 조기 축구의 회원들의 핸드폰에 다 각자가 장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누가 만약에 입금을 했다면 입금했다는 소식이 쫙 퍼져나가서 이 장부가 딱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지출이 안 되는데도 지출된 척 만약에 장부를 고쳤다 하더라도 30명의 회원들이 딱 맞춰보면은 야, 너 이거 틀렸잖아. 뭐 우리 고칠 수 있죠. 소수의 어떤 그런 장난이라든지 소수의 그런 것은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다수가 참여해서 들여다봄으로써 무결성을 유지한다라는 그 철학이 바로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사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비트코인 블록체인 같으면 전 세계 약 8,000개의 지금 컴퓨터가 이걸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매 10분마다 8,000개의 컴퓨터들이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지난 10년간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이 4,000개 이상을 갖다 동시에 10분 안에 다 해킹을 해가지고 이걸 위변조를 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기술은. 이 블록체인은 다수의 컴퓨터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누구 하나의 특정한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이것을 갖다가 조작하거나 그러기가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신뢰를 기반으로 뭔가 거래를 하고 뭔가 기록을 저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수많은 이제 암호화폐들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뭐 전 세계에 뭐 한 3,000개 정도의 지금 그 암호화폐가 존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동안은 국가만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 나오면서 개인이나 기업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뭐 기술의 민주화, 뭐 금융의 민주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어요. 비트코인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 IT 분야에 극단적 그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꽤 있어 왔어요. IT 기술을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더 이상 달러를 믿지 못하겠다. 우리는 기술이 보증하는 그런 화폐를 만들어내겠다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아무렇게나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미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주기적으로 발행이 돼요.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화폐들은 그래서 그런 그 편리하게 이 전자적인 세계에서 그냥 디지털 세상에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화폐, 지불 결제 수단을 쓸 수 있는 그런 화폐예요. 그러니까 마치 달러를 갖다가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주고 살 수 있다 이런 개념인데 그런 것보다도 저는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좀 달라지는 생태계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어떤 특정한 도메인에 맞게끔 화폐가 만들어져서 그 도메인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코인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스티밋이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주장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페이스북이 전 세계에 한 25억 명 정도의 회원을 가지고 전 세계 뭐 아프리카 뭐 유럽 뭐 러시아 이런 데 수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맺고 사진을 올리고 글을 올리고 뭐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활동에 대한 그 보상은 다 누가 가져갑니까? 페이스북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 스티밋은 그것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글을 올리고 거기에 그 호응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 스팀 코인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 더 좋은 글을 올리려고 하고 더 그러니까 좋은 글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더 모이게 되고 이런 어떤 선순환적인 그런 그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메인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어떤 보상 체계를 만들므로써. 이 파일 코인이라는 것도 아주 재밌는 그 컨셉이에요. 페이스북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뭐 아마존 이런 데들이 여러분 유튜브 이래서 이 스토리지를 엄청나게 많이 지금 사용합니다. 전 세계 아까 수억 대의 컴퓨터가 팔려나갔다 그러는데 제 컴퓨터도 그렇고 이 비어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지를 공유하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보상하자는 거예요. 뭘로? 파일 코인으로. 이런 거 다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슈 중에 하나는 페이스북도 그동안에는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뭐 좀 약간 거리를 두고 있다가 리브라라는 코인을 자기네가 발행하겠다라고 어나운스 했습니다. 페이스북이 하는 얘기는 겉에서 보면 아주 그럴싸해요. 전 세계에는 이 금융의 서비스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인구가 한 17억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10억 명은 모바일 폰도 가지고 있고 한 5억 정도는 그 인터넷에 액세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네 리브라 코인을 가지고 금융의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이 이 페이스북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어떤 예측을 하냐면은 이제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국가가 발행하는 돈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개인 차원의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런 어떤 개인 차원의 어떤 돈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는 기업들의 돈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다. 아마존, 뭐 페이스북, 맥도날드 뭐 이런 데들이 막 발행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거 엄청난 그런 지금 미래에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실세계의 자산들이 디지털 세상으로 넘어오면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거래를 이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국의 어느 스타트업 기업은 어떤 선전을 하고 있냐면은 여러분도 맨하탄의 고급 빌라의 소유주가 될 수 있다라고 선전하면서 지금 코인을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100만 불짜리 빌라가 있으면 그 100만 불을 갖다가 1000분의 1을 잘라서 그 코인을 갖다가 이제 사고 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0분의 1의 소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역은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있고 누구도 유연자지 않으니까 나중에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도 가능하느냐? 아주 미래에는 야, 내가 저 김홍도 그림 1000분의 1 소유 코인 있는데 저 피카소 그림 뭐 100만 분의 소유하고 좀 바꿀래? 뭐 이런 것도 막 가능한 거예요. 스위스가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하겠다라고 지금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변화들이 슬슬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블록체인은 금융뿐만 아니라 비금융 분야에, 그러니까 코인 없이 그냥 그 신뢰를 보장하는 그 기록물로서의 그 블록체인 서비스도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서 관리예요. 미국에 이런 이런 전자문서, 블록체인의 전자문서 보관하는 그것을 가지고 재밌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이 있어요. 얘네들이 그 유언장을 블록체인에 집어넣겠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면 블록체인에서 확인해라. 뭐 그런 서비스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말이죠. 이 온라인 투표 얘기인데 블록체인 이용해서 진정한 이 모바일 투표를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딱 투표되는 순간 그냥 블록체인에 그냥 기록하잖아요. 실제로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에 이미 벌써 그래서 이제 이 선거에도 그걸 쓰기 시작했어요. 딥마인 헬스라는 회사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인공지능 기술로 이제 분석하는 그런 회사예요. 이제 영국 정부에서 이 딥마인 헬스에다가 영국 국민의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영국 국민의 이 병에 대한 패턴들을 찾아내는 그런 용역을 맺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딥마인 헬스가 막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민단체에서 이 일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딥마이너스가 어떻게 이제 시민단체가 합의했냐면, 야, 이제서부터는 우리가 데이터를 다 블록체인에 기록하겠다. 그 니네가 여기서 확인해라. 이렇게 이제 합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뢰를 구축한 거죠. 이런 데들은 다 이제 조그만 이 블록체인의 아주 스타트업 기업들의 서비스고, 근데 제가 최근에 어느 기사를 읽으니까 이제는 대기업들도 블록체인에 뛰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뒤집기 한판 하려고 이 코닥의 사례예요. 코닥트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내 집 먹거리에 그냥 심취해 있다가 변화되는 걸 갖다가 그냥 놓쳐서 코닥은 파산했어요. 그런데 코닥이 우리는 코닥 원이라는 블록체인을 개발하겠고 디지털 사진들의 소유권을 이걸 통해서 증명하겠고 그런 그 디지털 사진들을 갖다 서로 막 사고 팔게끔 서비스하겠다라고 어나운스 한 거예요. 그렇게 하자마자 막 코닥 주가가 막 130% 오르고 막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판을 흔들어 버리고요. 토요타 회사. 미래의 그 무인 자동차 시대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차를 안 산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토요타 입장에서는 차 몇 대 못 팔고 우버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요타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차량을 서로 공유하고 하는 이런 서비스를 뭐 하겠다라고 지금 어나운스하고 지금 그래서 이 우버 중심의 판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판을 통째로 삼키려고 이 월마트의 사례입니다. 농축산품의 그런 가장 큰 소비자들의 이슈는 바로 신뢰의 문제예요. 월마트는 그 농축산품 유통 과정에 그 IoT 센서를 받고 그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넣고 소비자가 확인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얻겠다.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 농축산품 유통 시장을 자기네가 장악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월마트의 이제 전략이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군사를 빼려고 이 에어버스의 사례입니다. 이 에어버스는 딸려있는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저기서 뭐 해서 납품되는 과정에서 뭐 계약서에 위변조도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계약들을 다 이제 블록체인으로 하겠다. 지금 이제 이런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점점점 이 디지털 세상에서의 경쟁력이 실세계의 경쟁력보다 중요해지고 디지털 세상을 중심으로 해서 도리어 혁신을 만들어서 실세계에 영향을 주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말이죠. IoT라는 기술은 인터넷 오브 띵스, 바로 센서예요. 우리의 그 현실의 그런 모든 움직임들을 센싱하는 센서 기술이에요. 그걸 갖다 인터넷으로 옮겨주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IoT는 우리 실세계의 모든 현상을 디지털 세계로 다 넘겨주는 그런 일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럼 디지털 세계로 그런 모든 데이터가 넘어오면은 이 인공지능 기술이 그 데이터 중에서 분석을 해서 가치 있는, 밸류 있는 정보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가치 있는 정보들이 만들어내면은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그 가치 있는 정보들이 사고팔고 하면서 그런 거래가 되는 그런 세 가지 기술이 같이 이제 컨버지 되면서 미래의 새로운 산업을 갖다 이제 열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예측이 되는 거죠.
뭐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주지는 않지만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많이 얘기하는데 2년 앞선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2년 앞선 그런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2년 앞선 나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블록체인은 나는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뭐 이런 어떤 그 생각, 이런 고민, 이런 것이 아마 이런 변화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혹은 변화의 시대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